반갑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하지만 알아야 하는 북한을 만나보는 시간 이슈톡 북적북적의 개그맨 임성욱입니다. 이 존중은 사회의 기본 약속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인데요. 이 북한 주민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는 이슈톡 북적북적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북한 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과 북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을 모시고 다양한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자,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데일리 NK 이상영 기장님과 탈북민 조미영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경북도 청진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 조미영입니다. 제가 한국에 산 지 이제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여전히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북한 진짜 아직도 굶어요? 진짜예요? 이런 질문을 받아요. 탈북민들이 TV에 많이 출연해서 북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의 인권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서 또 자세한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 다시 모습을 좀 드러냈는데 네. 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 데일리 NK라고 하는 북한 전문 인터넷 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데 북한은 어디에서 왔냐고, 몇 기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북한을 좀 자세하게, 깊숙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분들도 또 함께 오셨는데요. 이 통일 아카데미 강신삼 대표님과 탈북민 박송미님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북한 주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싶은 통일 아카데미라고 하는 북한 인권 NGO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신삼이라고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 인권 운동을 시작한 지 한 25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떤 경험들을 모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이제 2019년에 탈북을 해서 이제 현재 4년차 대한민국에서 정착하고 있는 박성미입니다. 이제 북한에서는 한 번도 이제 저도 이제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공부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현재 대학생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송미 씨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해 주신데 19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셨다고 했는데 미영 씨랑 아까 얘기를 나누던 도중에 기수가 있더라고요. 개그맨분들 기수 있지 않아요? 저희 있죠. 몇 기세요, 그러면? 31기입니다. 31기. 네. 저 앞에 거 빼고 얘기하면 제가 선배, 저 25기. 네, 25기시고. 개그맨 아니고 저는 하나원. 몇 기신가요? 268기. 정말 그야말로 MZ입니다. 네. 장마당 장마당 세대입니다. 네. 오늘 또 가감 없이 MZ인 만큼 맞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장 최근의 북한 소식을 또 많이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북한 맞아요. 소식을 또 네. 기대가 좀 되시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뜻한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이슈톡 북적북적의 현장인데요. 자, 여기서 잠깐 남한 청년의 북체크 타임이 또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북한에도 수능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학교도 못 다녔다고 했잖아요. 이제 너무 먹고 살기도 바쁘고 그래서 저는 북한의 대학은 그냥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 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북한에서 대학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북한이 꼭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토대가 좋아야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분도 여기 등록금이 없다고 하지만 등록금 이상으로 들어간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참 대학교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 출신 선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론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해야 네, 되죠.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또 부모님의 경제력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요. 좌우를 해요. 아무래도 이제 추천하는 권한을 일선 학교에 주기 때문에 그 추천을 하는 사람한테 일정하게 뇌물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이 먼저 이제 추천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시험을 보는 거는 똑같은데 이게 사실 뇌물과 네. 어떤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북한에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모든 물체는 고여야 움직인다. 북한에 뇌물 준다라고 말 안 하고 고인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여면 다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대학 진학까지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북한에서 뭐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사실 놀랍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제 3회차를 하다 보니까 네. 1, 2회차까지는 아직도 이런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놀랍진 않고 그렇구나 정도로 넘어가는데 그래도 오늘 또 들은 내용이 뇌물로 대학을 간다는 거는 놀랍긴 하네요.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네. 자, 그럼 본격 첫 코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이슈와 트렌드를 만나는 북한 컷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우리 이상용 기자님께서 또 북한 컷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진일까요? 전 사실 이 시간이 가장 좋아요. 제가 먼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또 받으실 수가 있죠. 짜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 것 같으세요? 서울의 도심 아닌가요? 여의도 아닌가요? 네, 여의도 같기도 하고. 저는 어디 베트남 사람이 네. 저렇게 많이 호치민. 모여 네. 있어. 네. 호치민 어디 거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죠? 북한이죠, 북한. 왜냐면 이게요. 이게 동원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나와 있긴 한데 개인 질서정연하게. 줄이 칼줄이에요. 지금 이게 신도시거든요, 북한에. 그러니까 평양의 인근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도시를 하나 만들고 있는데 이게 2021년 8차 당대회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5년 안에 5만 세대를 건설을 해야 된다. 건설이 완공된 다음에 네. 이거를 축하하는 그런 약간 세레머니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 집에 살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도 도대체? 있으니까 동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 건물들이 근데 사실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뭔가 그렇죠.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선진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도 공을 들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름이 화성지구라고 하는데 네. 화성. 대한민국에도 화성 지역. 그죠? 수원에 화성이 있죠. 수원 화성. 네네. 근데 북한에서 화성이라고 하는 거는 화성 17형이라든지 18형.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공을 들이고 있는 그 무기의 이름을 여기도 붙였다.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하나 지는데도 이 선전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북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신도시를 짓고 공급하려는 이유가 뭘까요, 대표님? 보통 사회주의는 의식주 문제 완전 해결 목표로 해요. 김일성이 했던 유명한 말 있죠. 이밥에 고깃국에 먹고 그다음에? 기아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고. 그렇죠. 비다 놓고 네. 치고. 자동으로 또 나오죠. 한 80년 전부터 있었던 얘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이게 딱 네. 의식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기에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혹시 MZ세대 알아요, 이 말? 들어봤어요? 할머니한테서 들어. 네. 그래서 그게 공감을 못했어요. 네.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를 가지고 살았었거든요. 네, 언젠가는 네, 네. 이 허리띠 조이면서 기다리다 보면은 맞습니다. 이 밥에 고기국 먹으면서 비단옷 입고 기아 집에 살 거라고.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북한은 계속 우리식 사회주의의 어떤 승리, 우월성들 계속 선전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또 동시에 북한이 약간씩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이 되면서
그 낙후한 주거시설을 조금 복구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걸 자꾸 보여줘야 북한 주민들이 젊은 우리 지도자가 나타났는데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이런 멋있는 살림집을 그것도 막 40층, 60층짜리를 짓는구나. 우리 희망이 있네? 이게 맞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네. 민심을 좀 다독거리는 네, 이런 효과도 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거는 건설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뭔가 우리 기술력도 있는 것 같고 막 굉장한 선전 효과가 있는 게 바로 건설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힘을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당국도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5년 안에 5만 세대를 건설하겠다. 이게 세뇌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북한에서 이렇게 살림집 건설해가지고 무료로 나눠준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거든요. 신도시를요? 그렇죠. 이 집들 북한에서 이거 파는 거 아니에요. 국가가 선물용 주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세계적인 동영상 게시판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댓글들이 와, 저거 우리나라에서 몇십억 할 것 같은데 저걸 진짜 준다고? 대단한데? 그러니까 네.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은 그것만 보고는 진짜 북한 대단한데 저걸 준다고? 대외 선전 이런 효과도 있다. 확실한 효과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지금 저 건물에 살고 있는 실거주자분들은 또 저층을 선호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을까요? 이게 전력난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그 화성거리 보여드렸잖아요. 거기가 60층입니다. 60층이요? 송신송화는 그 80층까지도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엘리베이터가 그 작동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저희가 살던 고장은 이제 함경북도 무산군인데 네. 최고 높은 고층의 아파트가 7층이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지방은. 거기에는 특별하게 엘리베이터가 이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예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레일 있잖아요. 만들어서 일베처럼 타고 올라가고 해서 4층짜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기가 없다 보니까 물이 아예 안 나와요. 아파트들은 화장실도 집 안에가 없고 밖에 공동 화장실을 이제 사용을 해요. 저층을 선호했는데 제가 탈북할 때 2019년 이때는 저층보다 고층을 더 선호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층을 혹시 선호하게 그 이유인가요? 혹시 이야기를 직감하셨어요? 왜 고층을 도적된 맞아요. 계정. 네. 북한은 이제 그 시스템 뭐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훔치는 게 너무 일관적으로 그냥 지나가다가도 뭔가 보이면 가져가면 끝이에요. 네, 그렇게 도적 그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고층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실속이 없는 와중에도 계속 북한은 지금 고층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북한의 신도시 확장이 계속 될까요, 기자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년 동안, 그러니까 2021년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2026년까지는 지어야 되거든요. 어떤 건축 전문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은 차라리 안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만약에 통일된다면 진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제로 베이스 시작하는 게 더 낫겠죠.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을 만나는 시간. 다른 채널을 볼 필요 없습니다. 이슈톡 북적북적이면 끝!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세요. 채널 고정! 이번 순서는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 인권을 살펴보는 톡 쏘는 북한 인권입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이 미국 워싱턴 DC에는 프리덤 하우스 본부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매년 세계 자유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퀴즈 한번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국제인권단체의 자유지수 평가에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점 만점에 네모 점을 받았다.
과연 몇 점일지 한번. 이렇게 주관식이네요. 주관식이네요. 네, 주관식입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네. 어떻게 맞춰요? 100점 만점. 사실 정확한 점수를 맞추는 게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가장 근접하게 좀 다가가시는 분께 좀 정답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듣자마자 네. 50점 미칠 것 같았어요, 느낌이. 아. 일단. 그래서 한 30점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송민 씨 같은 경우는 몇 점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북한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점수를 매겼다 하면 당연히 100점이라고 생각을 그죠. 했는데 네. 이제 네, 미국에서 했다고 하니까 해서 10점 아래로 보고 있어요. 10점 아래요? 네. 한 자리대 점수로. 네. 그냥 10점으로 보고 있는 게 뭐 북한의 대표적인 뭐 진짜 평양을 보면은 진짜 뭐 완전 화려하잖아요. 근데 저는 지방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10점 아래를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10점 아래. 북한에서만 살았다면 못 느꼈을 텐데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자유를 맛봤거든요. 아, 자유가 이런 거구나. 이제 깨닫고 나니까 북한의 그 자유 점수는 정말 거의 최하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10점. 10점 왠지 만점 같아서. 9점 가실까요? 100점 만점에 8점 정도? 8점. 네, 저도 정말 10점도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왠지. 거의 뭐 최악의 점수를 두 분 다 정말, 뽑으셨는데. 그렇죠. 저희는 뭐 살아봤으니까요. 네. 네. 기자님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냥 유추해 보자면 그래도 북한 당국은 이렇게 억압적으로 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시장화를 통해서 깨달은 이제 정치적 자유라든지 시민적 자유가 조금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10점보다는 조금 많고 아까 30점 얘기하셨는데 30점보다는 조금 적은 한 20점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점수 우리 대표님이 정답을 한번 공개해 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몇 점일 제가 것 알기로는 3점입니다. 3점이요? 네. 3점이요? 3점이 있어요? 3점 맞습니다. 이야. 그러니까 3점이라는 게 사실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없는 거죠. 네. 없다. 근데 이게 3점이라는 게 사실 이 프리덤 하우스의 자유지수 평가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프리덤 하우스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론에 워낙 많이 나오는 단체이기도 하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프리덤 하우스에서 발표한 자유지수를 참고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1973년도에 그 미국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주로 이제 어떤 자유도를 숫자로 지수화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여기 정치적 권리의 항목이 뭐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북한에 해당되는 게 일단 선거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선거는 있지만 선거의 자유는 없죠. 네. 일반 국민들이 네. 정치에 관여하고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북한은 정치적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절대. 큰일 나죠. 큰일 네. 나죠. 네. 그리고 시민적 권리 부분은 더더욱 할 텐데 일단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돼요. 표현의 자유. 있나요? 이전에 하면은 죽는데. 네. 표현의 자유가 북한에 이제 있기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또 상황이잖아요. 네. 항목 자체가 북한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3점 진짜. 나온 거면 되게 높게 나온 거 그러네. 아닌가요? 어디서 도대체 그러면? 3점이 나왔을까? 자, 그럼 톡 쏘는 북한 인권 오늘은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카더라 통신이 돌아왔습니다. 이 카더라 통신에 의한 북한 인권의 현실, 진실일지 거짓일지 앞에 있는 OX 이거 편말로 한번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더라 통신입니다. 북한은 이삿짐 센터가 없다. 없다. 네, 없다입니다. 없다. 자,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이삿짐 센터가 없다. 하나, 둘, 셋. 짠. 오, 다만 또 만장일치네요, 오늘. 오, 완장일치로. 예. 사실 저도 한 2주 차였으면 X를 아마 들었을 것 같아요. 이삿짐 직접 옮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한국은 그러면 이삿짐 센터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저도 그 역사에 대해서는 태어나서부터 쭉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저는 92년생인데 저는 계속 있었거든요, 이삿짐 센터가. 네. 이게 역사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처음에 제가 가장 한쪽으로 쏠리는 네. 제 기억에는 동네에 그 니어커 있잖아요. 네. 니어커로 이삿짐을 운반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삿짐 센터라고 이렇게 딱 부르진 않았는데 대도시로 이사 갈 경우에는 큰 용달차가 왔었어요. 혹시 이 질문을 해주신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에서 이삿짐 센터를 개업하면 망한다. 개업을 할 수 없다. 어떻게 아니 개업은 할 수 있죠. 개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망한다. 왜냐하면 일단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사가 가능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북한은 이사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삿짐 센터는 직업으로 갖기는 어렵다. 밥 벌어먹고 살기 어렵다. 그러면 미영 씨랑 두 분 다 이사를 해본 경험은 없으실까요? 저는 이제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사를 할 때는 저희가 그냥 차를 하도 거리가 그렇죠. 멀다 보니까 차를 운반비를 줄 수 있는 돈을 지불을 하고 이삿짐을 날랐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이삿짐 센터는 아니에요. 돈을 받고 그거를 그 지정 집에 이제 날라다 주는. 짐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짐꾼 같은 그런 뭐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늘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분들은 이삿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짐이든 짐을 그냥 짐을 날라주는 사람인 거지 이삿짐 센터는 아닌 그래서 거죠. 북한은 아까도 그 집 저축 그 이야기를 했더니 더더욱 그런 걸 많다고 했잖아요. 네. 하도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삿짐을 여기서처럼 네 해주세요라고 집을 딱 맡기면은 맞아. 없어요. 액세서리 버섯 그렇지. 이런 게 없어요. 아, 나도. 네. 그분이 그럼 들고 나르실 수... 그럼요. 나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는 네. 이게 왜 없어요라고 찾으면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그치, 끝이죠. 끝이다 보니까. 블랙박스도 없고. 그런 거 아예 그럼요. 없으니까 어떤 유머가 나왔냐면 뽀다구만이 살게 뽀다구라는 게 모른다. 네, 이제 대체로 그냥 외면을 하는 거죠. 이사할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이제 개인 어떤 차량에 맡길 경우 이제 도난 위험까지 있으니까 그쵸. 이사하기가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이게? 진짜 한국의 이삿짐 센터가 이렇게 발달한 게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그만큼 신용사회라는 의미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내 집 물건을 믿고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이유에서 이삿짐 센터가 없는 것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이제 모든 거주지를 나라에서 정해주기 때문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대표님? 아, 그렇죠. 북한 헌법 75조일 거예요. 아마 75조에 보면은 거주 여행의 자유를 갖는다 이렇게 규정돼 있지만 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지만 북한은 법은 법이고. 법은 법이고 그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은 예. 부분들이 많잖아요. 거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성분을 굉장히 많이 따져요. 따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하거나 거주지를 구할 때도 국가에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노동신문에 보면은 뭐 청년 열성당원 300명이 탄광에 자원했다. 자원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탄원서 올려가지고 막 나는 네. 가장 어려운 곳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속은 그렇게 조직을 하는 거죠. 아. 그렇게 되게끔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신문지상은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거주지는 직장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직장 선택의 자유, 직업 선택의 제가 자유가 없으면 네, 없으면 네. 당연히 거주지를 자기가 마음대로 선택하기 대단히 어렵고 맞습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니던 직장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그만두고 네. 다른 직장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평생 직장이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거주와 어떤 그 직업의 어떤 자유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딱 구조가 돼 있는 거죠. 이게 약간 이게 성분에 따라서도 이렇게 거주지가 정해지는 경우도 많겠네요. 특히 평양의 경우 그렇죠. 우리 혁명의 수도 평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지금 그 정말 사상적으로 투철한 사람들, 전쟁이 나도 장군님을 위해 목숨 바치겠다라는 사람들만 데려다 놔야 안전한 곳이에요. 거기는 네. 그러다 보니까 신분 그 토대라고 하는 그런 신분 성분을 굉장히 많이 따지기도 하고 그리고 평양은 약간 그
사람이 다 개량됐다고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다 예쁜 사람, 멋있는 사람 다 평양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평양에 올라가 살기를 원하다 보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도 지방에 내려왔다가 가장 그 지방에서 이렇게 눈에 띄게 예쁜 여자들 보면은 평양 남자들은 결혼하기 쉬워요. 나 평양 사람인데 결혼하자 이러면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평양 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여자들이 평양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결혼이고 남자들은 직장을 배치를 받아야만 그 평양에 대학 졸업하고도 남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탈북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한에는 2개의 국가가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고 그리고 평양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평양인민공화국.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제. 북한도 그거를 되게 잘 이용을 하죠. 네. 그러니까 평양의 모든 재원 이런 것들 다 모아놓고 여기에 충성 분자만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한국 드라마를 본다든지 네. 아니면 당국이 싫어하는 어떤 일을 한다든지 또한 정치적인 뭐 조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산골에 추방을 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죠. 맞아요. 그래서 아예 못 간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에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놔서 평양에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놓은 맞아요. 너무 치사하지 않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아파트 건설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건설해주는 게 너네 충성을 다해. 그러면 여기 살 수도 있어. 그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리고 조금만 충성 못 해봐. 저기로 내려보낼 수 있어. 여기에서 쫓아낼 수 있어. 이런 걸로 굉장히 공포 분위기를 만들죠. 근데 이게 뭐 북한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공식적인 허락이나 이런 거 없이는 그럼 이사를 좀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건데 왜 이런 정책을 하고 있으며 왜 또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대표님? 글쎄요, 하여튼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적 자원이란 말이죠. 그 인적 자원을 최대한 통제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디에 살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인민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이렇게 선전을 하죠. 우리 인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이다. 수령, 당, 인민은 하나이다.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사실은 북한 인민들을 믿지 못하는 거고 당과 수령과 인민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더 독재를 하고 감시하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마당 세대도 태어나고 이제는 조금 북한 주민들도 의견을 내는 시대다 보니 더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막 네.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막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죠. 통제가 더 안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사를 부득이하게 가야 되는 상황도 있잖아요. 가긴 가요. 근데 이게 좀 사실 그 설명을 좀 잘 드려야 되는데 북한 이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지만 네. 없어요. 네. 없는데 실제로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사냐? 또 네. 그렇진 않아요. 네. 이사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해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북한의 사회주의식 법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이사도 해야 되고 가긴 가는데 언제 어떻게 걸려서 어떤 식의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늘 불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그 동네에서 이사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렇죠. 네. 이 공식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되어야 이제 이사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건 뭐 결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직업 배치 네. 혹은 군복무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함의 내에서는 이사도 가능한데 평양에서도 그 지금 5만 세대밖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가 지금 이사가 천지입니다. 이사가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를 배치를 받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거를 이제 돈 받고 파는 거죠. 아, 선물 아파트 들어갔다가 선물 다시 들어갔다가 나가는군요.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약에 80층 아파트를 받았다. 가야죠.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나가야죠.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 갖고는 오히려 북한 당국이 이게 문제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처벌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드립니다. 주소지에 딱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가 살면 안 돼가지고 숙박검열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네. 불시에 찾아오는 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은 숙박검열 때문에 외부 사람을 남의 들이지 못해요. 그리고 들이게 되면은 꼭 인민반장한테 가서 미리 신고해야 돼요. 그 집에 살려고 하면은 살림집 이용 허가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름도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야지만이 거기 살 수 있기 때문에 원래 내가 여기를 받았는데 배치를 받았는데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은 북한 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도시를 그 담당하고 있는 이런 관리한테 뇌물을 줘서 이거를 이제 뇌물. 어떻게 무마시키고 진짜 원래 내 거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이사 생각하다가도 그냥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네, 네. 웬만하면 그냥 살던 데서 쭉 살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럴 것 예.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더라 통신 이삿짐 센터는 없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카더라 통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여행 떠나기 전 필수품은 여행 증명서 발급이다. 이거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여행 떠나기 전 필수품은 여행 증명서 발급이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의견이 갈렸습니다. 네. 우영 씨 세모를 네, 세모예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 더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글쎄요. 저는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네. 여행 증명서 발급이 약간 여권 같은 느낌의 뭔가 통제를 많이 하다 보니 어디 가라고 물어볼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오를 들었는데 와, 이제 거의 뭐 이제는 뭐 어때? 약간 예. 맞추기 신공 든 것 같은데요? 이게 퀴즈를 딱 듣고 설마 이것까지 하겠어 하는 거를 하면 돼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정답에 근사치에 가더라고요. 근데 미영 씨 일단 세모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래. 저는 사실은 그 여행 증명서가 필수인 거는 법이고요. 근데 북한은 항상 법과 실제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여행 증명서가 있어야 되지만 여행 증명서 신청하면요. 한 달 걸리기도 하고 2달 걸리기도 하고 당장 다다음 주에 갔을 당장 때 가야 되는데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정말 뇌물공화국답게 뇌물을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달 후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냥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떠납니다. 일단. 그렇죠. 여행 증명서 떼는데 바칠 뇌물이면 기차에다 바치면 됩니다. 그렇죠. 기차에서 초소에 걸리는 기차에서 가다가 걸리는 그런 경무원들이나 단속 요원들에게 바치는 그 뇌물이나 이 뇌물이나 같기 때문에 그냥 떠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모를 들었어요. 네, 규정은 그러나 실제로는 좀 다르다. 네. 저도 비슷한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여행 측면에서는 당연히 필수입니다. 네. 근데 이게 법적인 그 측면에서는 필수인데 그 코로나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양강도 해산이라고 북한, 그러니까 중국을 맞닿아 있는 그 곳에 갑자기 불빛이 엄청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저녁에. 네. 그게 근데 불빛이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또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취재를 해보니 그게 어떤 거였냐면 양강도 해산에 그렇게 택시가 많이 돌아다녔다 저녁에. 그러니까 택시가 돌아다니고 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당연히 여행증 발급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네. 이미 그 뇌물을 이렇게 준 택시 기사가 그 장사꾼을 태우고 이제 장사를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행증이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X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실제로 뭐 특히나 장마당이 이제 생기고 나서 이제 장사하는데 사실은 지역 간의 이동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장마당이 합법화된 게 2002년에 발표하고 2003년에 아마 종합시장이 생기면서 공식적으로 장마당이 이제 합법화됐는데 돈만 있으면 초소 하나 통과하는데 뭐 담배 뭐 몇 갑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의 탈북자 증언들이 굉장히 맞아. 많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관행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도와 도 사이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좀 많이 풀어준 것 같아요. 맞아요. 북한에서 가는데 가장 어려운 곳이 있잖아요. 평양이죠. 평양이고 그다음에 접경 지역. 그렇죠. 국경 연선지도 네. 있고 그다음에 군사분계 연선 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 허가 번호, 신고 번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거의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운 거고 특히나 최근에 특히 이제 국경 지역을 상당히 이제 김정은 많이 하고 정권이 있죠. 통제하고 맞아. 있잖아요. 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아예 이건 생각을 말해야 되고 그럼 여행 증명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감시하기 위한 어떤 수단인 거네요. 어디 가서 뭐 할 건지, 여길 왜 가는 건지, 그렇죠. 이제 네. 가기 전에 뭔가 확인하는 절차 같은데 이 증명서만 발급이 되면 해외에도 갈 수가 있나요? 너무 궁금한 질문이에요, 사실. 질문을 받고 너무 뒤로 넘어가잖아요. 어디에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예 진짜 뭐 저희 같은 사람은 그냥 해외에 나간다라는 생각조차도 못 해요. 네. 그리고 저는 보호자가 없는데 또 엄마가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보이부 담당 보이시던이 있어요. 무산근에 친구네 집에서 이틀 밤 자는 것도 보고를 하고 다녀야 했어요. 친구랑 노는 건데도 네, 보고를. 저 보이부 동지 저는 무산근에 나가서 이제 친구네 집에서 이틀 동안 이제 자고 오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그래 갔다 와라고 해야만 저는 움직일 수 있었어요. 언젠가는 북한에서 이제 떠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시 인민반에서 감시를 받고 담당 보이지원도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다 감시원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해외를 갈 수 어떻게 있냐니 해외를 지금 이 질문이 지금 네. 성스러워지죠. 해외를 갈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외교관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현재 파견 노동자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중국이라든지 네. 러시아 네. 혹은 이제 중동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가고 있는데, 혹은 이제 그런 부류. 그 다음, 미국인들. 그렇죠. 유학생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또 실습생들,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래서 그 실습을 할 수 있는 대학교는 약간 경쟁률이 좀 높고, 그리고 해외 파견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의 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잘 갈고 닦는, 그리고 이제 뇌물도 많이 바치는 그런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아예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증이라고 하는 거는 국내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막아서 아예 나가서 활동을 못하게 만들고, 아예 생각을 다른 식으로 갈 수 없도록 좀 철저하게 이렇게 올가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저 그 사촌 언니가 강원도 철원에 시집 갔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 시집간 그 언니 밑으로 남동생이 5이 있었어요. 네. 결혼식에 한 번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냥 이게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또 여행 증명서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만 어렵나요? 교통편도 어렵잖아요. 북한은 진짜 길 떠나면 정말 강아지 고생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게 길 떠난다고 하잖아요. 금방 떠난다고 말하는 게. 도착할지 몰라. 그치,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행방 떠난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럼 여행증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여행증으로 할 수 네. 있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여행을 이제 그 여행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네. 공무를 하거나 음. 장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항상 부작용이 있잖아요.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 뇌물이 판치는 세상이 된 거잖아요. 네. 네. 이제는 이 뇌물도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됐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를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다 됐고, 북한 당국도 요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엄청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사실 드는데. 풀어주면 되는데 이걸 자꾸 맞아요. 뭔가를 더 네. 제한하려고 하니까 가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네. 뇌물이 더 판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장마당 세대와 관련된 그 특징을 한번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 리포트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네. 결론은 어떤 거냐면 정치에 무관심이다. 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건 어떤 거냐면 뭐 살짝 미소를 지으시네요. 네. 뭐 최고 지도자가 뭐 이랬던 저랬던 뭐 별 상관하지 않아요. 근데 북한은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네. 계속 불안해요.
더군다나 최근에 어때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든지 네. 평양어 문화 보호법이라든지 청년 교양 보장법이라든지 이걸 연달아서 계속 내면서 더더욱더 어떤 그 외부 어떤 정보라든가 문화를 섭취 못하게 만들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이 북한 주민들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부분 독재 국가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북한 정권, 북한 체제의 어떤 특징을 딱 얘기하라고 얘기를 한다면 독재 국가다. 그것도 1인 독재 국가다. 이동 거주의 제한이 사라져서 북한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오길 바라면서 이제 시간 한번 맞춰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함께한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딱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인류의 발전은 이동의 역사라고 봐도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좋은 거를 찾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개척한 그런 삶이었고,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깨달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고 다른 인류하고 접촉을 하면서 뭔가 알아가서 그걸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북한 당국도 좀 인지하고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탈북민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이에요. 그리고 특히 해외여행. 사실 우리가 북한에 살 때 비행기 타고 해외에 가게 될 거라고 한 번도 꿈도 꿔본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정말로. 근데 이렇게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이 당연한 그 여행의 자유를 북한 사람들은 전혀 꿈도 못 꾸고 살고 있다라는 걸 또 한 번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느끼게 돼가지고 참 말하면서도 굉장히 뭔가 마음 한지 찌릿찌릿 안타까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아까 우리 이상용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한 국가 내에서도 사실은 교류를 해야 발전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도 사실은 교류를 하면서 발전을 하고 서로 이제 배울 건 배우면서.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발전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또 김정은 정권이 그걸 빨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북한도 요즘 경제 발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좀 빨리 알아서, 그리고 또 북한 인민들을 좀 믿고 자신감 있게 좀 확실히 좀 자유를 줄 부분들에서는 확실히 좀 자유를 줬으면 하는 바람을 새삼스레 다시 한번 가져봅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또 저는 온 지 몇 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또 고향에 대한 추억도 또 새록새록하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에도 저 같은 장마당 세대, MZ 세대들이 한껏 꿈을 꾸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동의 자유가 없고 통제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당에서 하라고 하니까 충성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고, 그런 친구들 생각을 하다 보니까 또 한켠으로 저도 울적하고 나만 또 너무 어떻게 돼서 대한민국에 와서 진짜 꿈도 못 꿔보던 해외여행도 다녀오다 보니까 좀 더 북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는 시간이었고, 또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도덕하는 그런 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북한 사람들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없잖아요. 북한이라는 그 체제 속에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남의 거를 훔치고 넘보고 남을 감시하는 체제가 되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도 너무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슬픈 시간,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사 아니면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인권부터 사회 전반적인 어떤 문제들이 빨리 개선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동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침해받는 북한 인권 현주소를 살펴봤는데요. 이 북한 주민들이 여행증 없이 남한으로 자유롭게 여행하며 왕래를 할 수 있길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2024 북한 인권 증진 활동 프로그램 이슈톡 북적북적을 통해 가깝고도 먼 나라죠.
북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톡 북적북적 오늘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과 좀 더 가까워지는 시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남조선 청년들은 뭘 모릅니다. 이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요. 정말.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저희 방송 하시기 잘하셨어요. 너무 잘한 네.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우리 것 같아요. MC님을 위한 방송이기도 하네요. 네. 한 네. 사람의 교육을 위한 방송이 나는 되버리고 교육비를 있어요.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사실 첫 화 때 이게 통일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네. 주제는 통일이고요. 지금 식량이에요. 그죠, 그죠. 쌀의 적분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살이 쪄 있어요. 이게 딱 누구처럼.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쌀로서 당을 받들자라는 구호가 있어요. 맞아요. 북한은 수도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너희들 잘 나한테 충성을 하면은 쌀을 좀 줄게, 선물을 줄게. 이런 식으로 옥죄기하는 그런 거죠. 평양은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래서 더 아사자도 나오고 되게 살기 힘든 도시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슈톡 북적북적이면 끝! 잠깐만요. 리모컨 두신 분. 내려놔 주세요. 네, 쭉 갑니다. 네. 오늘도 역시 자연스럽게 또 연기를 해주시네요. 혹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부분? 어머니가 리모컨 자꾸 들거든요. 어머니한테 한다라는 심정으로. 딸에게 네, 돌리지 내려놨어요. 말라. 네. 네.